안녕하세요. 이웃집 김타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앞날에도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개인 전화 타로 상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고정 댓글 카드별 타임라인 부분이 있어요. 그 뒷부분에 보시면 카카오 이웃집 김타로 채널 링크가 남아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하시고 친구 추가 후에 1대1 채팅으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 간단합니다. 5월 연애운입니다. 5월 전체적인 나의 연애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5월 나의 연애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카드를 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1번부터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이 카드는 1번님의 5월 연애에 있어서 키워드가 되는 카드입니다. 어떤 카드인지 확인해 볼게요. 8번 지팡이 카드가 나왔네요. 일단 우리 1번님의 5월은 조금 바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카드예요. 자, 타로 카드에서 지팡이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8개의 지팡이가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단순한 업무량이 많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할 일 또는 처리할 일이 많다. 일이 많다는 건 그만큼 연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란 걸 또 좀 알 수 있죠. 두 번째, 단순히 일적인 부분, 업무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아 볼게요. 자, 지팡이는 원소 중에 불에 해당합니다. 불은 어때요? 되게 뜨겁죠? 그래서 사랑, 열정을 의미해요. 그 열정과 사랑이 8개가 나온 겁니다. 또 지팡이의 모양이 평행을 이루면서 앞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일의 진행, 발전, 성장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연애에 있어서 8번 지팡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나의 연애가 5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발전, 성장,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면, 아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자, 지팡이는 일이라고 얘기했죠. 분명 5월 우리 1번님에게 연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1번님의 연애가 진행되고 발전되고 성장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4장의 카드를 더 뽑아서 5월 전체적인 연애 흐름을 주차별로 알아볼게요. 총 4장의 카드를 더 뽑겠습니다. 5월은 5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편의상 4장을 뽑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홀수가 조금 고달프고 홀수주, 첫째 주, 셋째 주, 그리고 짝수주가 좀 좋아 보입니다. 약간 퐁당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자,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는 조금 생각이 많은 한 주가 될 것 같다. 9번 칼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한 남자가 두 눈을 가린 채 침대에 앉아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머리를 감싸진 모습이 조금 괴로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9자루의 칼이 걸려 있는데요. 타로 카드에서 칼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런 칼이 9자루나 걸려 있다는 건 생각이 그만큼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생각이 많다, 고민이 많다, 생각과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이 남자처럼 잠을 못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한 주가 되겠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칼의 방향에 좀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칼날이 지금 나를 향하고 나를 위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단순히 뒤에 그냥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걸려 있을 뿐이에요. 즉, 이 고민들은 주변의 사람들 또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던져주는 고민이 아니란 겁니다. 단순히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고민일 것이다. 그런데 그 고민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고민 때문에 다른 고민이 생겨나고 또 다른 고민 때문에 또 다른 고민이 생겨나고 이렇게 9개까지 생겨나는 방식이에요. 즉 혼자서 자꾸 고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카드를 망상 카드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런 경우 있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지? 원래는 웃으면서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딱딱해 보이네. 나를 싫어하나? 나한테 불만이 있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이런 식으로 혼자 생각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불만이 있거나 나를 미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른 일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 위축되어 있고 고민이 많을 땐 그런 모든 일들이 나 때문에 또는 나에 관한 일로 확대 해석해 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어쩌면 별일 아닌 일을 확대해서 나 혼자 고민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별 고민하지 말고 조금은 머리는 가볍게 하고 좀 마음은 편안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주, 첫째 주의 고민과는 다르게 연애에 있어 햇살이 쨍쨍 비추는 둘째 주가 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시다면 연애에 있어서 고민에 빠졌던 첫째 주와는 다르게 그런 고민이 해결되고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한 주가 될 것이고요. 만약 연인이 없는 솔로분,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존재가 있는 그런 분이시라면 그 사람과 조금 더 좋은 관계로 진척이 있을 수 있는 연애에 있어 굉장히 좋은 호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눈에 드는 사람이나 마음에 있는 존재가 아예 없는 분이시라면 뭔가 호감이 가고 매력을 느낄 만한 존재가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5월 둘째 주이다. 연애에 있어서 더 러버 카드는 이렇게 좋은 내용밖에 없을 정도로 좋은 카드입니다. 5월 연애운을 보는 1번님에게 딱 이 카드가 나왔다니 축하드릴 일이네요. 첫째 주의 고민을 훌훌 털어버리실 것 같아요. 이 둘째 주는. 하지만 퐁당퐁당이라고 했죠. 셋째 주 또 뭔가 힘겨워 보이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10번 지팡이 카드. 자, 한 남자가 10개의 지팡이를 뭔가 겨우겨우 끌어안고 있어요. 발 모양을 보니까 나무의 무게가 진짜 상당한 것 같습니다. 겨우 버티는 느낌이네요. 처음에 말했듯 지팡이는 일, 업무를 의미합니다. 처음 키워드 카드로 나왔던 8번 지팡이 카드. 많은 업무와 일들이 아마도 5월 셋째 주의 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시기는 연애에 신경을 못 쓸 정도로 바쁠 것 같다. 물론 10개의 지팡이가 모두 일은 아니겠죠. 한두 가지는 집안일일 수도 있고요. 본인의 연애의 일도 한두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엄청나게 바쁜 한 주일 것이다. 당연히 연애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도록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게 말하는 게 좋겠어요. 혹시나 상대방이 오해를 했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바쁜 일, 바쁜 업무로부터 해방이 되고 연애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찾아옵니다. 더 매지션 카드가 나왔어요. 마법사 카드는 매력 카드의 최상위 단계의 카드예요. 옛날 마법사는 다재다능하고 또 말솜씨가 좋은 재주꾼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연예인 같은 존재죠. 연예인 어때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 카드가 5월 마지막 주에 나왔다는 건 내가 상대방에게 또는 상대방이 나에게 매력에 빠지는 시기이다. 즉 서로에게 집중하니까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시기겠죠. 굉장히 좋은 시기라는 거죠. 사실 우리 1번님의 의도에서 지금 밀당하는 거 아니에요. 퐁당퐁당은 막 밀당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밀당을 하는 건 아닌데 잘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밀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연스러운 밀당이. 즉 호감을 보이는 2주차는 다르게 너무 바빠서 3주차는 당연히 연락도 자주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4주차에 어떻게 됐어요? 좋아 죽는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요 텀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느낌이에요. 더 매력에 빠지는 그런 카드가 4주차에 나왔네요. 자, 예쁜 연애를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 고민으로 시작되어 예쁜 사랑으로 진행되지만 바쁜 3주차를 지나 다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4주차가 될 것이고요. 이제 예쁜 사랑을 시작해야 하는 솔로분이시라면 고민의 시기를 지나 마음에 드는 관심남, 관심녀를 2주차에 만나고 의도치 않은 바쁨으로 밀당의 시기를 보내는 3주차를 지나 서로의 매력에 빠져드는 4주차가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로 카드가 나에게 어떤 조언점을 해주는지 조언점 카드를 뽑으면서 우리 1번님 타로 리딩 마무리할게요. 지금 4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4번 칼 카드. 굉장히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남자가 지금 성당으로 보이는 곳에 두 손을 모으고 누워 있어요. 꼭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는 장례식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남자의 장례식이에요. 하지만 이 남자는 죽은 사람일까요? 죽지 않았어요. 자,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자고 있는 사람으로 추측됩니다. 죽은 사람이라면 손에 힘이 없어서 이게 축 처져 있었겠죠. 그런데 죽지도 않은 이 사람을 왜 장례식을 치룰까요? 이 사람이 너무 죽은 사람처럼 오랫동안 잠을 자서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 진짜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자, 절대 5월 우리 1번님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오해를 시키면 안 됩니다. 본인이 살아있음을 알려야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1번님이 조금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상대방의 표현을 잘 못한다.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냐?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오해해버리는 거죠. 즉, 뭔가 둘의 어떤 사랑의 불씨가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드시면 안 된다. 1번님의 마음을 조금 알려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말했듯이 일 때문에 엄청 바쁘다. 이렇게 일 때문에 엄청 바쁘다면 상대방에게 내가 너한테 연락을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너한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내가 일 때문에 진짜로 너무 바빠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조금은 바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진행과 발전이 있는 5월일 것 같습니다. 우리 1번님 조금 더 파이팅해서 예쁜 연애 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2번님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이 카드는 2번님의 5월 연애에 있어 키워드 카드입니다. 자, 키워드 카드가 먼저 볼게요.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2번님 연애에 있어서 목표를 찾거나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 5월달이 될 것이다. 먼저 월드 카드 설명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타로 카드는 총 78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22장의 메이저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가 그 22장 마지막 카드입니다.
첫 번째 카드는 더 풀 카드라고 소년이 빈손으로 여행을 떠나는 카드예요. 그 소년이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겠죠. 그 여러 가지 일, 그 스토리를 겪고 나서 마지막 22번째 자신의 세상을 이룬다. 그것이 더 월드 카드의 의미예요. 그 마무리를 짓는 카드인데, 즉 그 소년이 목적지에 도달했다. 목표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카드가 5월 달에 연애의 키워드 카드로 나왔다는 건 첫 번째로 만약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연애에 가까워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한 달이 될 것이다. 또는 상대방 분과 함께라면 어떤 연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시기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상대방으로부터 결혼에 대한 얘기가 오가거나 할 수도 있는 시기일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로 만약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기가 끝이 난다. 즉,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중대한 결정적인 행동들이 있는 시점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썸을 타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여정이 종착지는 뭘까요? 그 사람과의 연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도 주변에 없다. 그냥 진짜 완벽한 솔로다. 그러면 이제 연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되는 그런 어떤 매력적인 존재가 나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의 여정, 솔로의 여정을 정리하고 뭔가 연애를 위한 기지개를 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추가 카드를 통해서 우리 이번님의 5월 전체적인 연애 흐름을 주차별로 알아볼게요. 총 4장의 카드를 뽑겠습니다. 5월은 5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편의상 4장을 뽑는 거니까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입니다. 자, 먼저 좀 고민으로 시작하는 5월 첫째 주일 것 같아요. 자, 2번 칼 카드가 나왔는데요. 타로 카드에서 칼은 생각, 이성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건 그 생각이 두 개, 즉 고민이 두 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네. 한 여인이 지금 두 눈을 가리고 그 칼자루를 두 개 쥐고 있죠. 두 눈으로 가리고 있다는 건 두 가지 중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즉 고민이 계속 이어질 때 이 카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초점 계속 안 잡혀서 아마도 두 자루의 칼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고민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언가를 뭐 한다, 만다, 뭐 아니면 뭐 계속 유지한다, 그만둔다, 또는 뭐 이 사람이 좋은가, 저 사람이 좋은가, 뭔가 선택의 고민 앞에 놓였을 때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고민을 나에게 누군가 던져준 고민이 아니란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던져준 고민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칼을 잡고 있듯이 부여잡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너무 부여잡고 있는 게 아닌가. 어쩌면 나 스스로 내려놓으면 이렇게 힘들 필요가 없을 텐데 라는 사실을 조금은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이 무거운 칼을 계속 들고 있어봤자 사실은 조금 내 팔만 아픈 거예요. 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여인의 몸으로 이 칼을 계속 들고 있어요. 그것도 한 자루가 아니야. 한 자루는 이렇게 같이 들고 보면 덜 무겁죠. 이렇게 각각 두 개를 들고 있다면 한쪽 팔, 양쪽 팔 다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칼을 누군가 들고 날 위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에 주목하셔야 돼요. 즉 결국 내가 결정해야 하고 빨리 결정할수록 내 팔이 안 아프다는 거. 까짓것 두 개의 선택 중 두 개의 선택 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요런 시기에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기보다 그냥 두 가지다
내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고민의 선택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는 첫째 주를 지나 둘째 주 9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카드는 일명 귀부인 카드입니다. 자, 이 여인을 보세요. 되게 있어 보이죠? 고급스러운 비단옷, 그리고 정말로 왕족이나 귀족들만 즐길 수 있다는 매사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옆에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매입니다. 뭐 송골매인지 무슨 매인지 모르겠는데 앵무새 같아 보이는데 이게 매라고 하네요. 매. 그리고 뒤에 동전, 황금으로 된 동전이 9개나 열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뒤에 포도동굴 사이에 보면 포도도 되게 무르익어 있죠. 굉장히 풍족하다. 이 사람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걸 가진 존재입니다. 자,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가지기 위해 도전을 하지 않겠죠. 자, 처음에 말했듯이 지금 누군가와 예쁜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그분과 너무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풍족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별 불편 없이, 별 어려움 없이 두 분의 사이가 점점 더 완성되어지는 시기라는 거죠. 자, 9개의 동전을 모았어요. 예전에 봤던 만화 영화죠? 드래곤볼 아세요? 드래곤볼도 7개만 모아도 소원을 이루어주는데 벌써 두 분은 9개란 말이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에 거의 다가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완벽함 때문에 어쩌면 정체기가 올 수 있다는 거, 그런 점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배부른 자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 그 맹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연애를 시작해야 되는 솔로분이시라면 마지막 여유, 화려한 솔로를 즐기고 계신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주에 두 가지 고민을 선택하기보다 그냥 일단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 그냥 지금 이대로의 나를 즐기자. 뭐 고민한다고 달라지냐? 나 지금 이 상태가 나쁘지 않아. 어쩌면 지금이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하지만 진짜로 연애를 시작하고 싶으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뺏고 싶으시다면 이런 모습이 길게 이어져서는 안 돼요. 다만 그냥 한 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카드는 사실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 뭐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 뭐 연구원 이런 분들한테 이 카드가 나온다면 나태함이라는 카드기도 해요. 지금 노력해야 하는 시기에 나태함에 젖어 있다라는 의미의 그런 카드거든요. 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약간 잠만 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연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2번 분이시라면 어쩌면 터치받지 않고 편안한 지금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움직이며 연애를 위한 결정과 행동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제 말을 마치 들은 것 같이 내가 방금 한 말을 들은 것 같이 우리 2번님은 셋째 주에 뭔가 큰 결심 또는 큰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자, 킹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킹 오브 스워드. 자, 칼. 처음에 이 첫 번째 카드를 설명했던 것 같이 칼은 생각, 이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칼을 들고 있는 존재가 누구죠? 왕이죠. 즉 이건 왕의 생각, 왕의 결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왕은 어떻죠? 그냥 국민들 아무나 막 하는 결정처럼 편안하게 마음 먹고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어집니다. 즉 되게 무게감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아주 무게감이 있는 존재예요. 자, 이렇게 무게감 있는 결정을 내리는 시기다. 아마도 첫째 주에 하던 고민을 둘째 주 마음 편안하게 보내면서 오히려 조금 더 이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움이 된 이런 시기를 지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칼자루로 아주 중대한 결정을 셋째 주에 내릴 것이다. 그 결정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 결정을 통해 나의 연애에 햇빛이 비추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뒤이어 나오는 더 선 카드가 바로 그런 의미의 카드입니다. 뭐 이 카드는 그 어떠한 질문의 답으로 나와도 좋은 의미의 카드예요. 뭐 발끈, 행복함, 긍정적인 즐거움, 순수함 이런 좋은 에너지를 한껏 담은 카드입니다. 정말 따뜻한 봄날, 따뜻한 연애의 기운이 내리쬐는 그런 5월 넷째 주를 보내실 것 같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의 뒤편으로 펼쳐진 이 해바라기 꽃길처럼 꽃길만 걷는 5월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꽃길을 걷기 위해선 다시 말하지만 계속 이어오던 자신의 고민, 그 고민을 빨리 결정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한다거나 날 좋아해주는 누군가의 고백에 수줍은 답변을 한다거나 그런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그런 예쁜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처음 월드카드에서 설명했던 대로 중대한 결정이 셋째 주에 있을 것이다. 그 중대한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면 처음에 말했던 결혼에 대한 결정이나 아니면 둘의 어떤 연애에 있어서 연애의 발전, 더 좋은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서로 간의 고민 그리고 결정 그런 것이 있을 시기가 또 셋째 주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로 카드가 우리에게 우리가 아니죠. 우리 2번님에게 어떤 조언점을 해줄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타로 카드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조언점 카드는 6번 칼 카드가 나왔네. 6번 칼 카드. 아무래도 좀 항상 여기 칼이 지금 여러 개 계속 등장하는 거 보니까 생각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초점이 잡혔네요. 자, 6번 칼 카드. 자, 한 남자가 6자루에 6번이 아니고 7번 칼 카드. 7번 칼 카드. 한 남자가 7자루의 칼을 쥐고 있진 못하네요. 정확하게 등에 한 2개 정도를 메고 등에 1개, 그리고 칼집에 1개, 본인의 손에 3자루의 칼을 들고 있어요. 어쨌건 몸에 칼을 5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시면 칼 2개가 땅에 꽂혀 있죠. 이 남자는 지금 칼 5자루를 챙겨서 떠나고 있는데 뒤에 2자루의 칼을 마저 가고 싶어서 우물쭈물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남아있는 일에 대한 미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가 지금 총 7자루의 칼을, 그 무거운 칼을 다 들고 갈 수 있을까요? 무게도 상당하지만 들고 갈 어떤 가방이나 들고 갈 손도 지금 모자라는 판이에요. 즉,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죠. 어떠한 이런 고민들이 계속된다는 건 어쩌면 미련이 남는 일이 있거나 욕심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우리 2번님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욕심을 낸다거나 미련을 갖지 말고 그런 결정을 조금 빨리 내려야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애 또는 이런 햇살이 비추는 따뜻한 연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2번님 5월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물을 좀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목이 좀 타네요. 물 좀 마실게요. 자, 3번님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자, 이 카드는 3번님의 5월 연애에 있어서 키워드 카드입니다. 킹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3번님 연애에 있어서 5월은 아주 중요한 결정이 있는 한 달이 될 것이다. 자, 킹 오브 스워드, 이 왕의 결정이라고 불리는 카드입니다. 칼은 생각, 고민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생각과 결정을 누가 내릴까요? 지금 당연히 칼을 들고 있는 왕이 내리는 거예요. 왕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정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결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왕은 어떤 존재죠?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존재예요. 때문에 그 왕의 결정으로 나라의 방향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사로운 감정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어떤 감정적인 마음에 치우쳐서 감정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역사를 봐도 감정적으로 행동한 왕들은 항상 나라를 망치고 후세에 되게 안 좋게 표현이 되거나 좀 지탄을 받죠. 굉장히 사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굉장히 공적인 나라를 위한 결정을 하는 왕들이 훌륭한 왕들로 칭송받습니다. 그렇듯 이 사람은 좀 현실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즉 3번님은 만약에 5월달 연애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카드를 4장 정도 더 뽑아서 5월 전체적인 연애 흐름을 주차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5월은 5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편의상 4장을 뽑는 거니까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예요. 자, 먼저 첫째 주에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아까 되게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킹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의 상태. 그러니까 5월 첫째 주에 우리 3번님의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란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과의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정감 있는 관계다. 또 혹시나 솔로분이시라면 솔로인 지금의 상태가 현실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두 가지 경우다. 물론 베이스는 현실입니다. 제가 현실에 좀 치우친 결정이 중요하다고 이 키워드 카드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카드가 그거가 중요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킹 오브 펜타클 카드, 여기서 이 왕이 들고 있는 펜타클은 원소 중에 흙에 해당합니다. 흙은 어때요? 땅이죠. 땅은 단단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동전을 누가 들고 있나요? 왕이 들고 있죠. 이건 안정감의 왕이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자, 모든 연애가 너무 좋아하고 뭐 감정만으로 마음만으로 막 앞서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연애가 현실적인 안정감이 동반되어야지 그 모든 것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거나 서로의 관계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연애는 좀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뭐 싸운 일이, 잦은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트러블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조금의 단점은 있지만 그 단점보다는 사실은 장점이 더 많은 카드가 이 킹 오브 펜타클 카드예요. 자, 다음 카드가 바로 조금은 현실적인 안정감을 좀 등한시한 좀 약간 뭐랄까 감정적인 출발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풀 카드가 나왔어요. 더 풀. 자, 지금 한 소년이 한 손에는 하얀 장미를 들고 있고요. 뒤에는 좀 이제 홀홀단신 같아 보여요. 그냥 조그만한 보찜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카드는 총 78장의 카드 중 22장의 메이저 카드가 있는데요. 그 22장의 메이저 카드는 이 타로 카드의 전체적인 스토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카드예요. 이 소년이 그냥 빈손으로 여행을 떠난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여행을 떠난다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여행, 시작, 출발 뭐 이런 카드도 있지만 순수함, 바보 이런 카드도 있습니다. 바보. 여기서 왜 바보? 더풀이라서 바보? 사실은 좀 무모한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칠지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정말 이 소녀는 그냥 홀홀단신 보찜만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세계로 뛰어드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빈손이란 게. 예. 보시면 첫째 주는 너무 풍족했어요. 그죠? 너무 풍족해져. 아까 안정감의 왕, 돈을 이렇게 들고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과감하게 다 빈손으로 내려놨다는 거예요. 격차가 조금 심합니다, 지금. 밸런스가 없어요. 적당한 선에서 뭐 중간에 존재가 존재했다면 뭐 예를 들면 왕의 동전이었는데 뭐 기사의 동전 정도가 중간에 갭에 이 사이에 뭔가 있었다면 이 빈손에 떠난 이 풀 더 바보 더 소년이 조금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첫째 주와 둘째 주가 너무 격차가 심하다. 좀 무모해 보이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저는 지금 뭔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던 3번님에게 조금은 과감한 도전이 존재하는 2주차가 될 것이다. 즉흥적인 결정이 이 시기에 있지 않을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인 결정. 예를 들면 뭐 즉흥적인 만남. 그런 것들을 조금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예입니다, 예. 자, 3번님이 굉장히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2주차에 뭐 동성 친구들과 술자리 모임이 있어서 막 술을 재밌게 마시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주변 이성 무리로부터 합석을 제안받게 됩니다. 물론 같이 술을 먹기 싫어해요. 우리 3번님은. 그런데 우리 같이 있었던 친구들 중에 솔로였던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운 분위기를 깨긴 그래서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됐어요. 뭐 즐거운 분위기, 재밌는 술자리가 이어지다 보니 뭔가 그동안에 정체되어 있던 자신의 마음에 뭔가 여행을 떠나는 신선함, 이 홀홀 털어버리고 떠나는 그런 신선함이 막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새로움에 대한. 여기서 자신의 현실적인 안정감을 포기하고 만약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자신의 연인에게 뭐 거짓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이랑 놀고 있어라고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오해가 생기거나 또 그 거짓말이 밝혀져서 문제가 된다면 이 잠깐의 무모함 때문에 자신의 안정적인 상황에 스크래치를 내는 결과를 낳는 거죠. 이건 단순한 예입니다. 아시겠죠? 즉 즉흥적인 판단이나 상황 때문에 자신의 안정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솔로의 경우도 똑같아요. 만약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천천히 안정감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데 뭔가 2주차에 감정에 휩쓸려 또는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무리한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좀 무리한 거지. 갑자기 고백을 한다거나 아직은 시기가 아닌데 고백을 했다가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거절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는다거나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런 것들이 안정적인 둘 사이의 방해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방금 말한 두 가지 다 예를 든 거예요. 뭐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이 시기에는 조금 행동을 자제하거나 순간적인 판단이나 이런 어떤 결정들을 내리면 안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행히 셋째 주 다시 뭔가 골똘히 생각을 하는 뭐 생각의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 7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한 남자가 포도동굴에 열려있는 이 동전 펜타클을 보면서 어떤 걸 수확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겠죠. 이 여러 가지 동전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탐스럽게 익었는지, 아직은 설이 익어서 이걸 따면 안 되는지 이것저것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 카드를 심사숙고 카드라고 합니다. 자, 자신을 좀 돌아보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연애를 조금 되짚어보는 성찰의 시간을 3주차에 가질 것이다. 뭐 문제점이 발견되면 뭐 요때 무리했던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반성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주 다시 회복한다라는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자, 스타카드가 뭐냐면 지금 한 여인이 지금 연못에다가 물을 붓고 있어요. 물을 들어간 게 아니라 물을 붓고 있어요. 타로 카드에서 컵에 담긴 물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감정. 그런데 이 연못이 아마도 조금은 수심이 얕아져 있었나 봐. 약간 메말라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이 여인이 물을 떠서 거기다 물을 이렇게 기워서 이렇게 채워 넣고 있는 거예요. 즉 얕아진 감정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 다시 채워 올리고 있다. 그래서 이 카드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복. 뭐 건강적으로 몸이 피곤해서 그 건강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소홀해지거나 어떤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관계가 다시 개선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현시감을 회복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흐름으로 볼 땐 순간적인 결정을 되짚고 다시 자리 잡는 현명한 회복의 시간을 갖고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갖는 넷째 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첫째 주처럼 원 상태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지만 요 시기를 지나면 뭐 한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쯤에는 다시 원상 복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회복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로 카드가 어떤 조언점을 해주는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대박입니다. 소름 돋네요. 지금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두 가지 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림만 좀 더 화려하고 유니버셜 덱이랑 똑같은 덱이에요. 이게 모양도 똑같죠? 나오는 의미도 똑같고요. 더 스타 카드가 있는데 또 더 조언점 카드로 더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같은 카드가 연속으로 나왔다는 건 맞습니다. 재차 이 회복을 강조하는 의미로 나온 거예요. 또 분명 뭐 회복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게 두 장이 나왔다는 건 진짜 분명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적인 의미로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될 거니까 혹시나 걱정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번 5월달은 어떤 여러 가지를 막 시도해보거나 어떤 순간적으로 좀 욱해서 아니면 뭐 감정이 휩쓸려서 뭔가를 도전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좀 현상 유지에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현상 유지. 시작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현실적인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요 현상 유지에 목적을 두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더 좋은 기회가 6월 달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스타 카드가 두 장이 나왔다는 것처럼 무조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회복될 거니까요. 아시겠죠? 우리 3번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님 타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카드는 4번님의 5월 연애에 있어서 키워드 카드입니다. 일단 우리 4번님의 5월 연애 키워드 카드가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야, 자세히 볼까요? 카드를. 아무래도 우리 4번님의 5월 연애에 있어서 연애에 예쁜 무지개가 뜰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가득해 보이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10번 컵 카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자,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감정. 그런데 지금 10잔의 컵이 나왔다는 건 12라는 숫자가 타로 카드에서는 맥스예요. 더 이상 11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10잔이 나왔다는 건 그 감정이 완성되었다. 수비학적으로 10은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자, 뭐 예를 들면 뭐 연인과 예쁜 사랑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과의 연애가 그분과의 감정이 완성되는 아주 행복한 5월달이 될 것 같고요. 솔로분이시라면 뭔가 나의 감정을 채워주는 어떤 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가 나타나거나 또는 중요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카드는 보시면 이렇게 가족이죠. 한 가족이 이렇게 어울리기 때문에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에 어떤 행복감, 안정감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런 따뜻한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니까 때마침 이런 카드가 나온 게 우리 저기 4번님에게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추가 카드를 뽑아서 5월 전체적으로 연애 흐름이 어떨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장을 뽑을 거고요. 물론 5월은 좀 5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편의상 4장을 뽑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저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있잖아요. 뭐 연극의 4요소 뭐 이건가요? 뭐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으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야, 확실하게 좋은 카드로 확 시작합니다. 적당히 좋은 카드가 아니라 강력하게 이 앞부분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먼저 첫째 주부터 강력한 카드가 나왔어요. The World 카드. The World 카드는 뭐냐면 타로 카드가 총 7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총 7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2장의 메이저 카드가 있습니다. 그 22장의 메이저 카드는 전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이 타로 카드가 어떤 의미로 어떤 스토리로 이어지는지 그 각자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요. 한 소년이 맨몸으로 빈손으로 여행을 떠난다가 더풀 0번 카드, 첫 번째 카드고요. 그 소년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마지막 더 월드, 자신의 세상을 이룬다 해서 이게 마지막 카드입니다. 자, 자신의 세상, 목적지, 종착지,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처음 키워드 카드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감정이 완성되어진다. 완성되어진 한 달 될 것이다. 뭔가 완성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완성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더 월드 카드입니다. 자신의 세상을 이뤘으니까 완성된 거잖아요. 그죠?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의 연애가 진짜 너무 행복하다. 내가 꿈꾸던 연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기예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의 완성은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가족을 이루는 거죠. 결혼 이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합니다. 더 월드는 말이죠. 자, 또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연애의 대상이 이때 약간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잖아. 솔로 분이시라면 만약 그런 분이 썸남, 썸녀나 관심남, 관심녀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분과 뭔가 가까워지고 결정적으로 불꽃이 탁 튀길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나 계기가 있을 시기일 것이다. 그리고 둘이 이제 막 썸을 타는 시기였는데 그 썸의 종착지, 목표, 자신의 세상을 이룬다. 그 종착지에 도달한다는 건 뭐예요? 그 썸이 연애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게 5월 첫째 주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휠 오브 포춘 카드가 나왔어요. 계속 우리 4번님에게 있어 좋은 쪽으로 유리하게 뭔가가 흘러들어가는 아주 좋은 흐름의 카드가 또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순환의 시작을 알리고 있고 4번님을 이끄는 운명으로 좀 스스로 막 안내한다, 운명 쪽으로 안내한다, 그런 의미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대표적인 지상의 운대를 상징하는 카드예요. 운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하늘의 운대, 또 지상의 운대. 이 카드가 바로 지상의 운대를 상징하는 카드입니다. 하늘의 운대는 사람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정해진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대로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게 하늘의 운대 카드라면, 지상의 운대 카드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어떤 행동, 경험, 주변 환경, 사람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합쳐져서 모든 게 이게 동그랗게 합쳐져서
자신만의 운대를 만드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운으로만 이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해왔던 게 다 쌓였다는 거예요. 두둥하고 좋은 상황이 펼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본인이 다 공도 들이고 이것저것 주변과의 교류를 통해서 인간적인 관계도 쌓았을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거는 뭐 지금 내볼 때 비단 연애에 관련된 것만 아닐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시기를 5월 달에 우리 저기 4번님은 보내실 것 같아요. 자, 첫째 주와 마찬가지로 진짜 좋은 일들,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만약에 솔로분이시라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상대와 운명적인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운명적인 사람과의 사랑이 탄력을 받게 되는데요. 3주차에 나오는 나이츠 오브 스워드가 그런 탄력, 그런 속도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자, 나이츠, 이 기사가 스워드, 검을 들고 있죠. 타로 카드에서 검은 원소 중에 바람에 해당합니다. 바람은 어때요? 되게 빠르고 가볍죠. 지금 딱 보시면 되게 막 그 말을 타고 전력 질주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바람을 가르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엄청나게 속도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카드는 추진력, 어떤 역동성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는 둘의 관계가 연인이건 아니면 이번에 연인이 되었건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하건 굉장히 탄력을 붙여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카드가 3주차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2주차와 3주차에 나오는 카드 이 두 개 다 굉장히 동적인 카드란 겁니다. 휠 오브 포춘 카드도 보시면 되게 이렇게 동글동글 바퀴 모양이죠. 뭔가 동적인 움직임이 있어야지 그 운대를 한껏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냥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있다고 뭐 아니면 아무랑 연락하지 않고 그냥 집에만 TV만 보고 있다고 그냥 이렇게 좋은 운대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가 뭐 야외 활동을 하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최대한 안전한 범위 안에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나가기가 꺼려진다면 연락을 통해서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츠 오브 스워드 카드도 똑같아요. 그런 동적인 모습이 조금 필요하겠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주, 뭔가 마지막 주에는 앞으로 막 치고 나가던 우리 사모님의 5월 연애에 있어서 조금 제동이 걸리는 그런 카드가 나오긴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카드가 나와서 뭐야, 잘 나가다 너무 나쁜 카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심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되는 카드예요. 더 문 카드. 왜 아무리 막 좋은 일도 막 주구장창 좋은 일만 막 벌어지고 그러면 막 불안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좋고 행복한 일들만 벌어지지? 왜 그러지? 이래도 되나? 너무 잘 되는 게 불안한데?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뭐 이런 마음 들잖아요. 마지막에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야? 이건 조금 제가 좀 억지를 부렸네요. 이거 편집. 예. 여튼 굉장히 역동적인 셋째 주까지를 보냈다면 조금은 차분해지면서 생각을 하는 좀 정적인 넷째 주를 보낼 것이다. 아무래도 조금 너무 숨가쁘게 달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나이츠 오브 스워드 카드가 뭐 추진력, 속도감은 있는데 약간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속도감이 줄어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주차만 뭔가 뭐 역동적으로 달린 게 아니라 첫째 주도 그렇고 둘째 주도 그렇고 셋째 주도 그렇고 계속 쉼없이 달려갔기 때문에 조금 숨을 고를 필요도 있는 그런 시기다. 아시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막 달리다가 탁 숨을 고르면 어때요? 우리 4번님에게는 조금 불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자, 더문, 달은 태양과 다르게 모든 것을 선명하게 비추지는 못해요. 왜요? 빛이 약간 희미하고 약하죠. 달빛은. 희미한 안개 속 그 물체처럼 그것이 뭔지 잘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야.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똥인지 된장인지 뭐 사람인지 뭐 동물인지 이런 걸 정확하게 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게 더 문 카드의 의미예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뭔가 막 잘 되는 것 같이 상승 곡선을 막 타다가 갑자기 지지부진 평행을 이룬다.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계속 상승하던 사람에게는 그게 오히려 막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 불안함으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욕심이 있고 그 욕심에 좀 그런 게 있잖아, 알죠? 주식도 막 오르다가 갑자기 뭐 평행을 따지면 이거 주식 팔아야 되나? 유지만 돼도 안 떨어지기만 해도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이 가제, 갑자기 메모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가제, 갑자기 그 카메라가 메모리가 부족해서 꺼졌어요. 그래서 그전 영상을 지우고 다시 촬영하는 겁니다. 자, 가제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가제는 어떤 생물이에요? 껍질은 단단하고 속살은 굉장히 야들야들하는 그런 존재죠. 겉과 속이 확연히 다른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상대방의 이중성, 그 이중성 때문에 상대방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불안함,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방도 나와 같이 엄청나게 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제동이 딱 걸려서 평소 같지 않게 연락을 잘 안 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하는 행동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면 나는 어때요? 되게 불안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안함이 결코 나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상대방이 좀 그렇게 행동을 해서 내가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카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5월에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조언점 카드를 마지막으로 뽑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나이츠 오브 완즈, 지팡이를 든 기사 카드가 나오네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굉장히 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불안하지 마라. 뭔가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는 우리 5월을 보낼 우리 4번님이세요. 자, 타로 카드에서 지팡이는 원수 중에 불에 해당합니다. 불은 뜨겁죠. 그래서 사랑,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 지팡이를 든 기사 카드는 열정 카드예요. 열정 카드. 마음 자체에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정적으로 뭐 안도하거나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된다. 계속 말을 타고 달리는 느낌이에요. 뭐 적토마를 탈지 백마를 탈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튼 말을 타고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열정이 식지 않고 운명적인 사랑이 그리고 내 연애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역동성, 어떤 동적인 것을 강조하는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꼭 그렇게 5월달은 활동적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연애를, 자신의 사랑을 찾고 완성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님? 4번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벌써 5월이에요, 그죠? 뭐 지금 불안한 뭐 한국만 불안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 거니까요. 이 상황이 빨리 좀 사그라들고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좀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래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이슈와는 다르게 오늘 1번부터 4번 네 분의 타로 카드를 봤는데요. 연애에 있어서는 나쁜 카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좋은 카드가 많이 나와서 타로를 본 저도 기분이 좋네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5월달 따뜻한 햇살에 비치는 예쁜 연애를 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욱더 관심 갖고 궁금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이웃집 김타로였습니다. 아참, 혹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면 여기 제 얼굴 눌러서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이만 가볼게요. 안녕.